아버지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아들이 있습니다. 13년간 집 앞을 3번이나 지나치면서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는 마침내 불가능해 보이던 홍수를 막았고 중국 최초의 세수방조를 세웠습니다. 대우.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 사람의 집념과 헌신이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기 하봉기는 중국 최초의 왕조 하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시작에 우가 있어요. 사마천은 우를 매우 특별하게 기록했죠. 성군이면서 동시에 건국자로요. 우의 이름은 문명입니다. 성은 사씨예요. 아버지는 곤, 조부는 전욱 고양씨의 후손이었죠.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황제의 혈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의 이야기는 영광이 아닌 치욕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 곤의 실패로요. 요 임금 시대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들판이 물에 잠겼어요. 백성들이 집을 잃고 떠돌았죠. 곡식이 물에 잠겨 기근이 들었습니다. 요는 신하들을 모았습니다. 누가 이 홍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모두가 곤을 추천했어요. 능력이 있다고 했죠. 요는 의심했습니다. 곤은 명령을 거역하고 동료를 해친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신하들이 계속 추천하자 할 수 없이 임명했어요. 곤은 9년 동안 홍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어요. 물을 막는 것.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려 했죠.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방이 물을 막아줬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잠깐, 여기서 결정적 실패의 원인이 드러납니다. 물은 막을수록 더 세게 밀려옵니다.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결국 제방이 무너졌어요. 더 큰 재앙이 됐습니다. 곤은 더 높은 제방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무너지고 다시 쌓고 또 무너지고 악순환이었죠. 9년이 지났지만 홍수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됐죠. 순이 섭정이 됐을 때 곤을 심판했습니다. 9년 동안 아무 성과가 없다.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다. 곤을 우산으로 유배 보냈어요. 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실패한 채로요. 치수 사업은 중단됐고 아들 우에게 그 짐이 넘어왔죠. 우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실패가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의 방법이 틀렸다고요. 순이 우를 불렀습니다. 네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홍수를 다스리겠느냐?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아버지가 실패한 일인데요. 하지만 우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수는 믿고 맡겼죠. 이때 우의 나이는 30이었다고 합니다. 우는 아버지의 실패를 분석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 물을 막으려 한 게 잘못이었어요. 물은 막을 수 없습니다. 흘려보내야 했죠. 이게 핵심입니다. 곤은 막았고 우는 소통시켰습니다. 우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물길을 내는 거예요. 강을 정비하고 수로를 파고 물이 바다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강을 다 조사해야 했어요.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로 물을 흘려보낼지 파악해야 했죠. 우는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지형을 살폈죠. 준승과 익이 함께했습니다. 준승은 측량을 담당했어요. 익은 백성들을 조직했죠. 팀워크였습니다. 우는 좌승을 잡고 우규를 들었다고 합니다. 측량 도구예요. 직접 측량하며 다녔죠. 사공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겁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사방을 다 돌았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산을 평정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조망했죠. 물길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산맥이 어떻게 뻗어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나무를 잘라 길을 냈습니다. 험준한 산속도 다녔거든요. 이기 백성들과 함께 길을 만들었어요. 구주를 정했습니다. 천하를 9개 지역으로 나눈 거예요. 기주, 연주, 청주, 서주, 양주, 형주, 예주, 량주, 옹주였죠. 각 주의 특성을 파악했습니다. 어떤 토질인지, 무슨 물산이 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산천을 소통시켰습니다. 구산을 열어 물길을 냈죠. 구천을 정비해 바다로 흘러가게 했어요. 구택을 준설해 물을 가뒀습니다. 이 작업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3년입니다. 13년 동안 우는 쉬지 않았습니다. 집에도 거의 가지 않았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집 앞을 3번 지나치지만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지 사흘 만이었어요. 신혼인데 떠났죠. 두 번째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죠. 일이 더 급했으니까요. 세 번째는 아들이 자라 아빠를 불렀을 때였습니다. 우는 손만 흔들고 지나갔어요. 마음이 아팠겠지만 참았습니다. 우의 아내 도산 씨는 어땠을까요?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해했을 겁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요. 우는 백성과 함께 일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죠.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백성과 같은 걸 먹었어요. 편한 곳에 머물지 않았죠. 공사 현장에서 백성들과 함께 잤습니다. 몸소 삽을 들었습니다. 지시만 한 게 아니에요. 직접 흙을 파고 돌을 날랐죠. 백성들이 감동했습니다. 발톱이 닳고 정강이 털이 다 빠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는 답했어요. 홍수 때문에 죽는 백성을 보면 내 잘못 같다. 편히 쉴 수 없다. 이게 바로 우의 정신이었습니다. 책임감이죠. 드디어 치수가 완성됐습니다. 13년 만이에요. 강물이 제기를 찾아 흘렀습니다. 더 이상 범람하지 않았어요. 들판에 물이 빠졌죠. 백성들이 돌아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황하를 다스렸습니다. 중국 최대의 강이에요. 적석산에서 시작해 바다로 흘러가게 했죠. 구불구불한 물길을 정리했습니다. 장강도 정비했습니다. 민산에서 발원해 동쪽 바다로 흘러가게 했어요. 중간중간 막힌 곳을 뚫었죠. 회수, 제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강이 제기를 찾았어요. 물이 땅을 적시되 해치지 않았죠.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님 만세! 수님금도 기뻐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아버지가 못한 일을. 수는 우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현교를 하사했어요. 검은 옥으로 만든 규예요. 최고의 영예였죠. 그리고 사공의 직책을 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치수를 총괄하는 관리가 된 거예요. 이때부터 우는 대사공, 대우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일을 했어요. 토지를 측정했습니다. 각 지역의 토지를 파악했죠. 상상중, 즉 세등급 9단계로 나눴어요. 세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긴 거예요. 공평했죠. 비옥한 땅은 많이, 척박한 땅은 적게 냈습니다. 곡물 제도도 정비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물을 파악했어요. 어디서 뭐가 나는지 기록했죠. 그에 따라 곡물을 정했습니다. 교통로를 개설했습니다. 육로와 수로를 정비했어요. 물자가 오가게 만들었죠.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우의 업적은 단순한 치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순이 늙었습니다. 후계자를 정해야 했죠. 수는 우를 택했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는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순임금의 아들 상균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들은 오만하고 시기심이 많다. 천하를 맡길 수 없다. 네가 해라. 선양의 전통을 이은 겁니다. 우는 17년간 순을 보좌했습니다. 섭정을 하며 정치를 배웠어요. 순의 통치 방식을 익혔죠. 순이 세상을 떠나자 우가 천자가 됐습니다. 이때 우의 나이는 50이 넘었다고 해요. 오랜 준비 끝에 즉위였죠. 우는 즉위하며 무엇을 했을까요? 덕치를 강조했습니다. 순의 전통을 이었어요. 백성을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라. 이게 우의 통치 원칙이었죠. 제후들을 소집했습니다. 도산에서 회맹을 열었어요. 각 제후가 공물을 바치며 충성을 맹세했죠. 방풍시가 늦게 왔습니다. 우는 그를 처형했습니다. 엄격했죠. 질서를 세워야 했으니까요. 구주를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9개의 큰 솥이에요. 각 주를 상징했죠. 구주는 왕권의 상징이 됐습니다. 우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요순의 전통을 따랐어요. 사치하지 않았죠. 백성을 위해 썼습니다. 하지만 우 시대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양이 끝난 거예요. 우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개예요. 우는 이객의 천하를 맡기려 했어요. 선양의 전통을 따르려 한 겁니다. 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기 천자가 될 차례였죠. 하지만 제후들이 달랐어요. 우의 아들 개를 따르겠습니다. 제후들이 개를 옹립한 거예요. 이익을 무시했죠. 개는 어쩔 수 없이 즉위했습니다. 이렇게 세수봉조가 시작됐어요. 하나라의 시작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의 공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우를 하양했어요. 그 아들도 사랑한 거죠. 이기 아무리 훌륭해도 우의 아들만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었어요. 부족 사회에서 국가로 변하고 있었죠. 세습이 더 자연스러워진 겁니다. 사마천은 이를 어떻게 봤을까요? 사기 하봉기 끝에 태사공 아래 나와요. 우는 덕이 성하여 제후들이 스스로 따랐다. 개에 이르러서는 천하가 세습의 제도로 바뀌었다. 애석해하는 듯한 톤이에요. 선양의 이상이 끝났다는 아쉬움이 담겨있죠. 하지만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이었으니까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의 위대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치수의 성공,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다른 데 있어요. 아버지의 실패를 교훈 삼았습니다. 같은 방법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접근에